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처장 차범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차 총 31회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1회차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자리를 통해 모인 모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국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PSC 교량의 노후화 관리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던 PSC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 후 노후 시설물 관리라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주제를 확대하였고, 작년부터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러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문화와 활성화로 경쟁력 향상, 점용도 확대를 도모하고 도로관리 기술 분야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이노베이션을 우리 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회장님이신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금해 오픈 이노베이션 본 발표인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더 유지관리 개선 용역 결과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박사님께서 발표한 후 장승엽 교수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더 유지관리 개선 용역은 내부 텐던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약 30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서울시, 공단, 그리고 많은 연구진의 피땀으로 드디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방향 위주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채팅창에 올려놓았는데요. 슬라이도 앱을 활용하여 많은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발표가 끝난 후에 우리 공단 박윤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참석해 주신 기관과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별도의 인사 말씀 없이 기관명과 참석하신 분 중에 대표분들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이재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김호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김영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준규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준 강재윤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정경자 수석연구원님, 구조물처 윤한석 차장님, 양대원 대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시설공단 박종규 과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김준경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최성철 교수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시 도로시설과 유현선 팀장님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과 조현석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박윤영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국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올 ENC 성연규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발제 전에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이재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코로나 덕분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덕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비대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익숙하게 돼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공유될 텐데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생각은 구조물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물론 이 공유된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신설 구조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면은 서울시설공단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뭐 도기본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처뿐만이 아니고 설계처의 분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 때부터 제대로 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미리부터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좋은 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가 반영되지 않고 과거에 하던 대로 계속 설계 시공을 한 물건을 나중에 받아서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개선된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게 신설 구조물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매번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은 신설 구조물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요 그룹에 참여해서 유지 관리할 때 어떤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신설 구조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은 우리 장승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장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박사님께서 PSC 박스 걷어교 내부 텐던 유지관리 개선 용역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발표 파일?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PSC 박스 걷어교 내부 텐던 유지관리 개선 용역을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월 말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프레시넷 코리아하고 코비 코리아랑 같이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은 발표 시간은 75분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조금 약간 시간 발표 파일이 한 150장 정도로 조금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과제 같은 경우는 전부 4개 과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과제부터 4과제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과업 배경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PSC 교량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정천 고가교에서 외부 긴장재가 파단되면서 PSC 교량의 그 텐던의 그 건전성 문제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이제 청담 1교에서 내부 텐던이 이제 부식돼 가지고 콘크리트 박락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블럭들이 떨어져서 밑에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밑에 부분을 통제를 하고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플로리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루즈벨트 브릿지에서 우리 청담 1교랑 유사한 사고죠. 내부 텐던의 부식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박락돼서 떨어져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교통을 통제하고 보수를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PSC 교량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사고나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PSC 교량의 주요 부재인 내부에 배치된 내부 텐던이 우리가 설계할 때는 사실은 그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가 있고 그 안에 시멘트 그라우트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교량 수명 동안에 내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헌 조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그 교량 상태 조사를 해보니까 시스 내에 그라우트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그 약간 그 공극이 생기면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물질들에 의해서 이제 그 텐던의 강연선들이 이제 부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이 PSC 교량의 내부 텐던은 외부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그 내부 문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내부 장기 속에 조그마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 PSC 교량의 내부 텐던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당히 큰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나 이런 장비들을 동원해서 내부의 사진을 찍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들 실행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그 고가의 NDT 방법 말고 조금 저렴하면서도 일반 기술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NDT 방법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런 여러 가지 내부 텐던을 알 수 없다는 그 한계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그다음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PSC 교량의 그 점검이나 진단 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저희들한테 그 아까 그 소개 시간에서도 그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 PSC 박스 거더교에 대해서 한번 내부 텐던의 문제를 한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 상태에 맞게 유지관리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PSC 박스 거더교 내부 텐던 유지관리 개선 용역을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담 1교가 PSC 아이거더교입니다. PSC 아이거더교에서도 내부 텐던에 의한 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PSC 아이거더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용역으로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저희 연구진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컨택 ENC를 좀 같이 협조를 의뢰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PSC 거더교 그 유지관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업을 3가지 파트로 좀 나눴습니다. 첫째는 현장의 상태를 갖다가 정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게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현재까지 NDT 방법이라든지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그 텐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한 교량 거동을 좀 알 수 있는 그
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자 해서 두 번째 파트로 그 A 기술과 강섬유 센싱, 그다음에 부식 센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쪽을 그 저희들이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현장 상태 조사와 여러 가지 위험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현재 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유지 관리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PSC 박스 버더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설공단 5개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교량안전과가 4개소, 그다음에 도로사업소가 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개의 교량이 되겠고요. 저희가 12개 교량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장 조사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개 PSC 박스 거더교를 일단 보면 그 교량 그 준공 연도를 보면 이제 85년도에 영동 6교를 건설한 게 있고 정릉천 고가교는 99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99년 사이에 주로 PSC 박스 거더들이고 그다음에 그 가설 공법 뭐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스트 그 FCM으로 건설된 PSM, FCM이 있고 프리캐스트 세그먼털로 건설한 것들도 있고 이것들이 있는데 그 교량들의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교량 연장 총 연장이 뭐 짧게는 몇백 미터부터 6.9km까지 이렇게 큰 연장의 교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장 중에서 PSC 교량이 또 일부가 있고 또 일부는 다 기타 교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들 내에서도 또 텐던 구성을 보면 그 내부 텐던이 있고 외부 텐던으로 또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텐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과업으로 외부 텐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수 보강까지 그 만드는 용역을 또 그 서울시설공단에서 수행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업 범위는 내부 텐던에 대해 한정해서만 지금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모교와 서호교 외부 텐던으로만 이루어진 교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교량들이 저희들이 과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PSC 박스 거더교 외에 기타 PSC 거더교가 있는데요. 전체 서울시에서는 전체 126개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126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은 못하고 PSC 교량의 5% 정도를 저희가 타겟으로 삼아서 교량 6개를 저희가 샘플링해서 그 교량들을 지금 정밀하게 조사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과업을 포함시켰습니다. 1, 2, 3과제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 4과제가 지금 추가돼 가지고 PSC 아이거더, PSC 슬라브거더, PSC 유거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PSC 박스 거더교 내부 텐던의 이 현장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C 박스 거더교 같은 경우에도 그 워낙 길이가 길고 그 긴 만큼 또 텐던의 물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샘플링 숫자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각 교량별로 배분을 한 다음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이런 그 어프로치를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여기 이 샘플링 기준을 저희가 만들 때
물론 이제 해외의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들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런 기준들로서 저희가 샘플링 수량도 산출해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또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샘플링 수량과 그다음에 그 각 그램별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수량이 산출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 PSC 박스 걷어교 내부 텐던 조사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진짜 교량에 가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물 모형 시험체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현장에 가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서 내부 텐던을 상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상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잘 기록하는 이런 그 절차들, 그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항목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상태 조사 결과를 보고 위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교량별로 저희들이 판별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면은 현재 상태는 이제 뭐 위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텐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 방안들을 갖다가 수립을 했습니다. PSC 박스 걷어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사한 텐던들은 일단은 모든 텐던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바닥판에 깔려 있는 횡방향으로 깔려 있는 바닥판 텐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 밖에 그 상부 수평 텐던, 그다음에 하부 수평 텐던, 복부의 그 수직 텐던 이렇게 세 가지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대상 범위로 넣었습니다. 지금 복부에 수직 텐던이라는 말이 좀 좀 뒤에 생경하게 들리실 텐데요. 저희들이 상부 수평, 하부 수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부를 갖다가 저희가 수직 텐던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각 PSC 박스 걷어교의 같은 경우에 그 동방향으로 텐던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조사할 건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문헌들을 갖다가 많이 참고를 해서 그리고 기존에 그 우리가 외부 텐던에서 했던 여러 가지 국내 연구 결과 그리고 저희들이 해봤던 그 텐던 주입 시에 주입되는 그 시뮬레이션 거동들 여러 가지를 보고 텐던에서 그래 그 부식을 갖다 가장 가능성이 큰 곳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계점을 지금 저희들이 뽑아냈고요. 그래서 각 교량 건설 공법별로 그 임계점들이 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임계점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 정릉천 고가교의 상부 수평 텐던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고저차가 거의 나지 않지만 수평으로 약간 곡선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쪽에서 그라우트를 주입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도 보게 되면 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고점부에서 그 나중에 그라우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안정화되면은 그 위쪽 부분에 약간의 빈틈들이 생기면서 그쪽에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그 물이 증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공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그 공동 규모가 크게 되면 강연선이 노출된 상태까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사 범위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부 수직 텐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 부분이 있고, 그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동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덜합니다. 이 고점부가 상당히 공동 결함 발생 가능성이 크고요. 그 중에도 고점부를 지나서 그라우트가 주입된 여기 내려가는 부분, 요 내려가는 부분이 주입돼서 쭉 고점부를 지나서 중력에 의해서 쭉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공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제천 고가교를 비롯해서 노량교, 두모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텐던에서 부식이 발생 가능한 곳들을 전부 다 뽑아냈고요. 그런 점들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그 조사 개소들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좀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임계점들을 저희들이 모든 교량들에 대해서 모든 텐던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요. 산정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러니까 해외 문헌을 보면 그 샘플링 산출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HWA라든지 유럽의 CS 사료고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그런 기준들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그 기준들은 단일한 교량들을 위주로 된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텐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사 수량이 일정 수준으로 그냥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아까 정릉천 고가교 같이 6.9kg가 되는 이 교량들 같은 경우에도 조사 수량이 몇 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서울시 이렇게 대형 교량들이 많은 데는 그게 좀 적용하는 데 문제 있으니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기본 텐던 길이라는 거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기본 텐던 길이는 이제 저희가 PSC 박스 거덕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교량들의 연장 길이들을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들을 구한 거를 가지고 그걸 기본 텐던 길이란 개념으로 좀 정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샘플링 숫자를 좀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기본 텐던 길이를 400m가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가 도출해 냈고요. 이거를 자문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 조정을 한 다음에 400m를 확정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그 각 교량들의 샘플링 숫자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출해서 전체 개수가 저희가 388개가 지금 산출이 됐고요. 이게 FHWA와 거의 유사한 숫자로 저희들이 산출이 됐고, 그래서 FHWA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산출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HWA 같은 경우에는 산출할 때 그 FHWA를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량 길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좀 튜닝해서 산출한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물 모형 시험체는 이제 서울시 그 PSC 박스 거덕교들 단면들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단면들과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평균화된 단면으로 해서 저희가 그 새로운 단면을 만든 다음에 그 단면들을 가지고 실물 시험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 때 실제 박스 거더처럼 이렇게 만들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이기 때문에 그 절반 반단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반단면을 만들어서 여기에 복부와 상부 슬래브와 하부 슬래브를 가지게 하고 거기에다가 텐던들을 배치하는 실물 모형 실험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텐던들을 이제 상부 슬라브 텐던, 하부 슬라브 텐던, 복부 수직 텐던을 배치할 때 실제 결함인 공극과 단면 부식 이런 것들을 모사해서 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포괄해서 그 양을 갖다가 조절해서 부식량이라든지 공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그 시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팀들로 하여금 실제로 여기에서 비파괴 탐사를 통해서 텐던의 위치를 특정하고 특정의 위치를 특정한 다음에 그 임팩트 에코로 공동 탐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천공 조사를 위한 천공과 그다음에 내시경 투입해서 안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복구하고 다시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저희 시험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파취 조사까지 해보는 것까지 저희들이 그 연습을 충분히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먼저 그 외관 조사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외관 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그 외관이 조금 그 건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텐던들을 그 조사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교량들을 전부 다 저희 그 연구진이 그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하고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점검하신 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점검 관련 보고서들도 저희들이 많이 봤고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위치에 있는 텐던을 저희 조사 범위에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목업 실험체에서 저희들이 연습한 대로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향 천공에 관한 겁니다. 상부 슬라브의 상향 천공, 위로 이게 천공해 가면서 조사한 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천공을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 드릴에 의해서 텐던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서도 그 금속을 갖다가 닫게 되면 드릴이 자동으로 멈추는 금속 감지 드릴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도입해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스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걸로 조그만 드라이버나 이런 렌치 같은 걸로 신중하게 시스를 벗겨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라우트 같은 경우도 이 드라이버 같은 걸로 텐던을 갖다가 강연선을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지금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즉시 이제 그라우트 샘플이나 뭐 중성화 시험을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에폭시 같은 걸로 주입을 해가지고 구멍을 전부 다 밀실하게 막아서 혹시 그 스트랜드에 조사에 의한 그런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수를 긴급하게 보수하고 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부 투병 텐던 이제 하향의 조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상부 포장면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부 포장면을 갖다가 재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얻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부 포장면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투입돼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부를 갖다가 일정 부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저희들이 이렇게 상부에서 천공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교통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 10시에 교통 통제를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이제 통제 해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아스팔트를 까고
그 천공을 하고 이런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복구까지, 아스팔트 복구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하게 그 조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 복부 수직 텐더는 비교적 이제 복부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여건은 가장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복부 수직 텐더를 조사할 때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복부 수직 텐더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수직이 아니고 약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경사진 면에서 이 GPR로 텐던을 탐사한 위치를 뚫더라도 잘못하다가 그 텐던을 갖다 비껴놔서, 약간 비껴놔서 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텐던과 거의 수직으로 뚫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희들이 조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부에 대해서 지금 실물 시험체에 또 복부를 경사지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새롭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실물 시험체에서 한번 복부 쪽에를 뚫어보고 여기에 현장에 투입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텐더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공급과 부식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V0 등급부터 V5 등급까지 저희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지금 그 기록을 하였습니다. 부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C0부터 C5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외부 텐던에서 했던 연구 사례들을 많이 참조해서 저희들이 C0와 C5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의 점검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임팩트 에코로 이제 탐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임팩트 에코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동을 뭐 거의 탐사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탐사를 해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안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슨사의 그 CTG2 장비를 좀 투입을 해서 공동을 탐사를 해봤고요. 근데 공동 탐사했는데 이렇게 결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더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지금 그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 정확도가 공동 탐지율이 그 30% 미만으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최근에 그 유행인 AI 기법을 이용해서 공동 탐지 기법을 좀 높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임팩트 에코를 탐사했을 때 저희들이 탐사 정확도는 한 77%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공동을 그러면 몇 개 찾았냐? 10개가 있는데 그럼 몇 개 찾았냐 할 때는 지금 공동 탐사 정확도는 한 복부 수직 같은 경우는 24.2%, 그다음에 상부 수평 텐던의 하향으로 이렇게 탐지했을 때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상향으로 복부 내에서 바닥 슬라브 위에 상부 슬라브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탐사할 때는 거의 탐지가 안 됩니다. 이거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더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 결과들과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그 기록지에도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좀 바코드 형태로, 좀 QR코드 형태로 좀 만들어서 그걸 현장에 이렇게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점검자가 이 QR코드를 갖다가 이제 터치를 하면 이전에 조사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쭉 나오면서 어떤 상태인지 딱 이렇게 알 수 있게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 텐더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홍제천 고가교 북부 209가 있는데요. 북부 209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 포장을 갖다가 다 걷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입돼 가지고 상부면을 이제 쉽게 상향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상부 슬라브 텐던들을 이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투입이 돼서 임팩트 에코로 공동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천공을 해서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그라우트 연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좀 상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연분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연분량들이 저희 허용치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아주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이제 포장하면서 방수를 좀 잘하고 포장도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관리가 잘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아, 홍제천고등학교 북부 109 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209였고요. 109 쪽이 되겠는데 109 쪽에 저희들이 이제 탐지했을 때 크게 뭐 심각한 손상은 보이지가 않았고요. 약간의 수분과 북부적인 여기는 부식들, 조금 약간의 그 단면 손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뭐 부식으로 인해서 단면 손실이라는 건데 4일차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그 소선들 사이에서 약간의 좀 부식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수분이 약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상부의 포장을 다 제거하고 방수층까지 제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의 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접합부 같은 데서 약간 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분이 조금 비쳤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식 같은 이런 부분들은 뭐 옛날 시공시부터 조금 존재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그렇게 또 유추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고요. 뭐 그다음에 그라우트도 잘 채워져 있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정착구 부분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정착구에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몰탈로 이렇게 막혀져 있죠.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고 저희들이 정착구를 봤는데 홍제천 고가교의 여기 정착구에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에어벤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였고 그 에어벤트 가 이제 비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시경을 투입해서 안을 봤는데 약간의 물이 침투했던 흔적도 있고 스트랜드가 부식된 이런 흔적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pH 염분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했는데 염분량도 약간 높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그 겨울철에 염화칼슘에 의한 그 물이 콘크리트 몰탈 쪽, 콘크리트 몰탈이 완전 방수는 안 됩니다.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투기계수라는 게 있어서 뭐 약간의 밀폐는 줄지 몰라도 완전 밀폐는 아니거든요. 완전 방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틈으로 살짝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으로 조금씩 침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이제 콘크리트 몰탈로 정착구를 마감하는 게 아니라 보호캡으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해서 조금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앞으로는 보호캡을 거의 의무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일부 도로공사 같은 데는 이제 보호캡을 꼭 쓰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 콘크리트 몰탈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보호캡을 통해서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능청 109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23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개소만 이 강연성의 부식이 약간 보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그라우트가 아직 그라우트가 완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시공시부터 있었던 부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정릉천 209가 조금 문제입니다. 정릉천 209 같은 경우에 23개소를 조사했는데 이 공동이 12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뭐 50% 이상, 절반 이상이 이제 공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로 좀 공동이 발견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공동이 발견됐으니까 조금 좀 더 정밀하게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공동들을 보면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밀크 그라우트를 쓰다 보니까 시멘트 밀크 그라우트의 이제 여러 가지 블리딩 수에 의해서 그런 블리딩 수가 일부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증발돼서 없어지면 그게 공동으로 남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그 넘버 147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멘트 그라우트가 이 강연선을 표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넘버 160번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 노출된 강연선들이 그대로 있는 이런 공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식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쉬스 같은 경우도 부식이 돼서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외부와 지금 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콘크리트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된 여러 가지 공기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통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물질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차단하겠지만 공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주입 보수라든지 이런 보수를 실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량대교 구교 같은 경우에도 57개소를 조사했는데 이 57개소가 전부 한 개소에서 공동이 발생하고 두 개소에서 강연선 부식이 있었는데, 그 공동도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노량대교 구교 쪽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노량대교 신교 쪽에 가 보면은 50개소를 조사했는데 17개가 다 공동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9개소는 이제 강연선 부식까지 좀 발생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넘버 27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라우트가 없고 100% 공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인데 이 시스에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부식이 생겨가지고 고드름처럼 이렇게 맺혀져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7번과 같이 이렇게 이제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고, 30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랜드까지 이제 다 부식이 된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30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량대교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수를 좀 빨리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63개소에서 그렇게 손상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2개소에서 공동이 있었고 1개소에서 강연식 부식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정착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홍제천 고가그 정착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착구들이 이제 콘크리트 몰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거를 이제 서울시설공단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다 털어내고 보호캡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보호캡 설치 이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투입돼서 정착구 조사를 했는데 조금 약간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 신축이온부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쪽으로 해서 타고 정착구 텐던 안으로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내시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물이 물 색깔, 이상한 물 색깔의 그 채수가 있었고, 그 채수들을 떠다가 이제 염분량을 조사를 해봤는데 염분량이 약 1000ppm보다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그 물은 염화칼슘 물이 좀 함유된 그 물일 걸 가능성이
그런 물들이 흘러 들어가서 채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천공조사 할 때 천공을 해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물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색깔로 봤을 때도 좀 좋지 않은 색깔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온도계라든지 습도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그거를 관찰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스거더가 지금 7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7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7개 교량에 대해서 많은 수는 할 수 없었고 한 16개 포인트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량별로 2개씩 했는데 행주대교 같은 경우에는 상류교, 하류교가 이제 분리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4포인트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행주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이 그냥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지금 스트랜드 같은 경우도 부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하류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규모 공동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주대교 같은 경우에 4포인트를 조사했는데 3포인트에서 다 공동이 나왔고 일부 스트랜드도 부식됐기 때문에 이 행주대교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린 거는 우리가 샘플링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그 정도 규모는 한번 그 추가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서강대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2포인트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1포인트에서 약간의 공동이 발견되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공동 규모도 작고 스트랜드에도 뭐 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효대교는 이제 강봉으로 돼 있는데 강봉 부분이 약간의 부식이 좀 보였는데 그거는 뭐 시공시에 발생한 것 같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 상태조사 결과를 그 서울시설공단 교량들을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전체 서울시설공단 교량 전체에 대해서 347군데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릉천 고가교 209호랑 노량대교 신교 쪽에서 좀 손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교량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사했을 때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지금 발견되고 있고 부식은 한 7.2% 정도인데요. 미국 같은 사례에서는 공동이 한 30% 정도, 일본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사한 요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공급 규모는 좀 작았다. 해외에 비해서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 텐더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덕트의 외면의 불량률은 어떻게 될까 해봤더니 그게 한 60% 이상 정도가 지금 불량으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PSM, FCM이 더 많다. 이런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중성화 재료 분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봤는데 중성화는 뭐 저희 뭐 아직 진행 정도는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재료 분리된 게 일부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뭐 크게 유의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라우트 공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릉천 고가교나 노량대교 신교만 공동 비율이 상당히 높고 두 교량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행주대교 같은 경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안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라우트 연분량 같은 경우에는 다 기준치 이내로 뭐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일부 교량에서
좀 크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1000ppm 정도 되는데 뭐 기준치보다는 다 낮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나온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접합부 부분에서 이렇게 좀 흘러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 흘러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침착돼서 이 그라우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라우트의 여러 가지 연문장 이런 것들은 뭐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조금 아직까지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직 손상 등급도 이렇게 뭐 일부 이제 약간 튀는 이 4등급짜리가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정영천 국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면 손실이 이 소선과 소선 사이에 단면 손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 등급이 조금 높았을 뿐이지 안전상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량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두고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PSC 박스 거더교의 이제 그 접합부 부분을 좀 저희가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간 것이 보면은 밑에 그 백태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에폭시로 보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에폭시로 보수하게 되니까 그 침투수들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채수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이렇게 좀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일부 그라우트에서 수분기가 보인다는 거는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침투가 돼서 이제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못 되고 이렇게 체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상부 포장면을 걷어내고 나중에 다 위에를 마감을 끝내고 나고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도 다 증발되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포장을 깠을 때 이제 물이 내려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배출할 곳이 없어지게 되니까 조금 약간 채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A 센서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그 홍제천 고가교에 요게 지금 국산 시스템입니다. 국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홍제천 고가교를 좀 그 손상이 심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센서들을 설치를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개의 센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 센서들을 우린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그 손상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에 그 1번 위치 같은 경우는 4개의 센서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방출되는 신호를 이제 분석을 하면 그 어느 위치에서 텐던들이 파단을 됐을 거다라는 거를 갖다가 추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정도만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3번은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해서 4개에서 나오는 음향 방출 신호를 분석을 해서 텐던의 파단 위치를 감지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번 위치에도 3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5번 위치에도 4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것들로부터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쭉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변화가 없다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0월 정도에 약간 튀는 데이터들이 지금 저희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 약간의 보수 공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데이터들이 약간 튀는 게 조금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서버에 장착이 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돼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섬유 센서를 저희들이 좀 설치를 했는데요. 이 광섬유 센서를 아까 A 모니터링 4번 위치에 동일한 4번 위치에다가 아래에 2줄, 위에 1줄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변형률들을 지금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홈을 파고 거기다가 우리 신경망 센서의 FRP 로드를 포설을 한 다음에 그 밑에 교각 쪽으로 이제 계측 터미널을 뺀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계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걸로부터 계측을 하면 뭐 신호들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신호들 받은 거를 어디다 활용할 수가 있냐면 교량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3차원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들 이 계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드 형상이나 여러 가지 해서 그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실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교량에서 안전 진단할 때 재하 시험을 하죠. 재하 시험에서 이렇게 내하력을 산정하게 되는데 아까 광섬유 센서에서 일정 기간 계측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내하율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요 기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아까 홍제천 고가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측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해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용화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재하 시험 없이 교량의 내하력을 그냥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 센서를 위한 센서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부 5개소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것들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금 한 70일 만에 측정을 했는데 별다른 변동성은 없고 거의 지금 부식 가능성은 낮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가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제 쪽에서는 내부 텐던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수준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구조계산서와 여러 가지 도면들을 다 수집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텐던의 파단을 가정을 해서 또 해석을 한 다음에 만약에 허용 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 텐던을 보강하는 계획까지 수립하는 게 3가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설계랑 그대로 따라서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원설계 결과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상태 평가 결과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 정도의 긴장력 감소를 가정을 하고 좀 해석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교량의 안전성을 먼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5% 긴장력 감소해서 모든 교량들을 다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텐던이 파단된 거를 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던을 한 가닥, 두 가닥 계속 파단되었을 때에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평가를 했고요. 지금 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8개 텐던 중에 2개가 파단이 되면 허용 응력을 갖다 초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열 응력 같은 경우에는 8가닥 중에 7가닥이 파단돼야 이제 균열 응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텐던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강하는 요걸 보강 설계를 했고요. 그 보강에 따라서 그러면은 세그먼트 연결부나 요 균열을 다 잡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지금 세그먼트 연결부의 허용력은 만족은 하지만 균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요 정도 배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정도 배치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통통제에 들어가서 DB 13.5로 낮춰서 교통을 통행시키는 거를 검토를 했고 그때는 이제 OK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 설계 기준상에 여기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교량을 놓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년도다, 뭐 99년도다, 요때 교량을 놓게 되고 설계는 그 이전에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용한 여러 가지 설계 기준상의 여러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평가할 때도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옛날 설계 기준으로 좀 하다가 그러면은 그 옛날 설계 기준에서 허용 힘 은자 능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 그대로 했다가는 보강량이 엄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5년도 걸로 적용하는 게 어떠냐 해서 2005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럼 보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2005년도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설계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을 때 보강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균열 능력 초과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0.6인치짜리 그 8개 7연선 8개 하닥을 조금 배치를 양쪽에 하면 그러면은 그 허용력을 전부 다 만족을 해서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PSC 아이거더교도 마찬가지로 쭉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PSC 거더교 유지관리 매뉴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장 상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매뉴얼이 총괄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교량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교량 담당자가 이 매뉴얼로서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총괄에서는 이제 러프하게 기술이 돼 있고 각 교량별로 가면 현장에서 조사했던 그런 데이터들까지 들어가고 안전성 평가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제 교량 담당자가 그 매뉴얼만 보면 참고할 수 있게 각 교량별로 지금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서를 완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긴장제 표본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현장 상태 조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쭉 들어가 있고 조사된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라우트 보수는 어떻게 실시할지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우리 외부 긴장제에서 했던 그 그라우트 주의 보수 매뉴얼 그 안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좀 참조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긴장제 장기 유지 관리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QR코드 이런 것들 갖다 어떻게 활용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해 놓은 거를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제가 PSC 아이거더 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PSC 아이거더교도 마찬가지로 PSC 박스거더교랑 거의 비슷한 플로우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안전성 평가를 했고 매뉴얼을 또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PSC 아이거더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조사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지금 실시를 했고요. 먼저 정착구 주변을 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로 가는 이런 컨셉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착구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정착구 주변을 드릴링을 할 때 이 좀 위험 단면을 좀 지나가서 할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좀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이제 그 에폭시로 천공된 부분 복구하고 그다음에 파츠 조사했던 부분은 모르타르로 복수하는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착구 조사 시에 이제 PSC 아이디 거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착구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요즘 쓰는 거하고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시스템은 이렇게 보면 그 연선이 아니고 소선 레벨로 이렇게 정착된 이런 게 이제 정착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스프링으로 간격 유지제가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그라우트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구 내에서 바로 내시경을 이렇게 투입해서 안으로 쭉 볼 수 있는 그런 그걸 경험을 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보면 공동이 크게 있어서 안에 저희 강연 내시경을 계속 집어넣는데 그 끝까지 가도 이제 끝이 안 보이는 수준까지 저희가 그 공동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PSC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상향으로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거더에서도 상향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대부분이 그라우트가 중력에 의해서 밑부분에 많기 때문에 뭐 조사해봐야 별로 실효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부 슬라브 같은 경우에 측면에서 이렇게 탐사해서 측면 그 텐던들을 이렇게 옆으로 뚫어서 조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SC 거덕교량들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선정을 해서 5%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량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조사 수량은 전부 다 96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96개소를 조사를 했고 그 96개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중랑교 같은 경우에는 밑충전된 곳이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그 미세 발청된 게 5개인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동이 3개인데 어떻게 부식이 5개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공동이 없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좀 평가하는 거는 시공시에 트렌드가 약간 부식이 있었다. 그런 부식들이 그라우트에 덮여지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요거 같은 경우도 2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숫자보다도 부식된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96개소를 조사한 것 중에 미충전된 곳이 19개소가 있고 그 부식이 있는 곳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공동이고 한 20% 정도가 부식이 이렇게 있는 그 상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또 이제 청담 1교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발주를 내 가지고 저희 과업 외에 또 문제가 있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31개소를 좀 조사를 했고요. 여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곳으로 위주로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미충전된 것도 그렇고 발청된 것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염화물 함량 같은 경우에 서울시설공단 관리 교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임계치의 한참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서울시설공단에서 따로 발주해서 한 원효대교 북단교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염화물 함량이 15.2kg으로 우리가 이제 임계치가 0.4%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게 0.76%로 그냥 상당히 많이 오버한 게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화물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한 고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14개의 텐던 중에 25개의 텐던에서 공동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22% 정도 수준이고요. 이거는 뭐 해외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조금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공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공동 등급들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PSC 교량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그 해석을 해서 그 텐덤 파단에 따른 그 시나리오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보수 보강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뭐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서울시 PSC 박스거더교 전체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당장 건조할 필요가 없다. 게 저희 연구팀의 결론이 되겠고요. 다만 노량대교 신교와 경릉천국가교 209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으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안전성을 더 평가를 해보는 거를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행주대교는 여기 오늘 서울시에서 이제 공무원들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행주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군데를 했는데 3군데에서 지금 공동이 나왔고 스트랜드도 부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샘플링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PSC 박스거더교 내부 텐던에 대해서 그라우트 증성화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그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금성화 염분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노량교와 청담 2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에어벤트로 이렇게 좀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입니다. 그 해석적으로 뭐 텐덤 파단 고리에서 다 안전성을 검토했을 때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전문가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원설계에서 적용된 설계 기준, 그다음에 현재 설계 기준, 뭐 요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안전성을 평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학계에서 좀 여러 가지 공론화를 하고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저희 연구팀에서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안전성 평가를 했을 때 아까 텐덤 같은 경우에 균열 능력 도달하기 위해서 뭐 8가닥 중에 7가닥이 파단돼야 균열 능력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상 점검에서 우리가 텐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균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균열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내부에 있는 텐덤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때에 그 잘못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현재적으로 좀 균열이 있기 전에 꾸준히 좀 정기적으로 텐던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 내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모니터링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텐던의 내구성을 갖다가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텐던이 내부 텐던이 콘크리트와 시스와 그라우트로 이렇게 3개로 보호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에서는 이미 시스가 이미 그 역할을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라우트도 공동이라는 거는 제 역할을 못하니 지금 보호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콘크리트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내구성에 있어서 측면에서 보호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라우트를 보수할 때 이 좀 우리나라가 그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진단하고 보수하는 이 기술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기술을 갖다가 좀 확산 보급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서울시에 좀 제언을 드리면, 저희가 구축해 놓은 AE 센서를 좀 더 활용을 해서, AE 센서라는 게 지금은 고가이긴 합니다. 좀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고가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술 개발되고 나면 더 저렴해질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지금 구축된 것들로부터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이렇게 좀 제시해 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에 저희 PSC 교량 상태 조사를 위한 지금 실물 모형 시험체랑 개봉 고가의 한 지금 50년 된 거더를 지금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갖다 놓은 거더를 활용해서 좀 여러 가지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진단 장비를 개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좀 많이 좋은 기술을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문가분들 학교에서도 많이 오셨으니까요. 이런 노후 PSC 교량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금은 제시한 솔루션은 현재 제한된 여러 가지 기술, 우리나라가 이 내부 텐던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에 초에서 이루어진 용역이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단초가 돼서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릉천 고가교도 한 25년, 26년 됐는데, 그 교량을 나중에 40년, 뭐 50년, 뭐 어떤 경우에는 60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까지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이번 연구 용역이 아닐까, 그게 됐으면 하는 또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또 많은 교수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연구하셔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기술이 좀 개발됐으면 합니다. 그런 거에 밑바탕에 저희들 오늘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같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오늘 제가 거의 1시간 15분가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 과업이 너무 범위도 넓고 크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발표하느라고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었는데, 다음에 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우리가 4개 과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4개의 과제에 첫 번째 과제는 후레시내의 김재석 이사님이 좀 책임 자료에서 수행을 했고, 그래서 현장 조사와 여러 가지를 했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저희 연구원 주도로 했고, 세 번째 과제는 코빅코리아의 홍전모 전무님이 이제 책임을 해서 교량 안전성 평가, 보수 보강 이 부분을 담당을 했고, 4과제 PSC 아이거더나 기타 교량 같은 경우에는 컨택 ENC의 김기현 대표님이 수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발표를 하면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한 얘기, 더 자세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장시간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너무 두서없이 발표 드린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실 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중앙대 심창수 교수님, 그리고 서울과학의대 김진국 교수님, 다올 ENC 성영규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김영진 박사님께서 잘 맞춰주셔가지고 30분 정도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한 5분 내외, 5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심창수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창수입니다. 우선은 저도 이전 과제를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신 교수님 음소거 됐습니다. 갑자기. 네. 예, 김영진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일이 쉽지 않은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요즘 이제 이 교량 유지 관리 관련해서 큰 변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진단하고 안전 평가에서 내화력 구하고 하듯이 하는 일상적인 그런 이제 유지 관리 활동으로는 지금 하시는 이런 부식이나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관리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거라서 핵심 관리 거동을 교량별로 결정하고 그 이제 핵심 관리 거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진단이나 점검이나 이런 이제 수단들을 좀 특정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다음에 인디케이팅 인덱스 아니면 인디케이팅 센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자들이 그 특정 신호가 아니면 이제 손상이나 이런 형태가 발견되면 그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량 대장이라는 걸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걸 조금 더 이제 디지털화해서 핵심 관리 거동을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하신 과업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형태의 활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량마다 이제 상황도 좀 다르고 디테일도 다르고 이제 손상의 유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좀 반영하셔서 서울시설공단에서 교량별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게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손에 쥐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이제 관리할 때 출발점이 되니까 그런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그 5% 긴장력 감소를 가정하시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데 실제로 이제 박스 세그먼트 이연부 같은 경우에는 허용력이라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에폭시를 도포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브리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장 강도 제로로 보고 이연부 부러짐이나 이런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한계치를 설정하는 데도 교량별로 좀 다르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그 사용 수명 설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라이프 디자인 스펙이 미국에서 초안이 나왔어요. 대부분 다 내구성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억력 검토나 아니면 이제 내화력 검토로 교량을 관리하는 그 형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보니까 QR 코드 붙이셔 가지고 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셨던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 대상이나 아니면 진단을 하셨던 교량 전체에 대해서 공단에서 서버를 하나 구축하셔 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QR이든 아니면 바코드든 뭔가를 붙이시고 점검자가 그 박스 안에 안 들어가면 못 보니까 점검자가 이제 모바일이나 뭐든 간에 수단을 써서 이제 이 구조물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점검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위치도 알 수 있고 그 책자 들고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관리 방안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이거 그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 사업을 좀 기획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내구 수명을 평가하는 뭐 염화물이나 이런 이제 그 속도에 대한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 데이터 수집해서 리그레이션 해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작업을 금견에서도 일부 팀에서 하고 계시던데, 서울시도 이제 지금 내구성 관련 요 PSC 교량 관련 데이터들은 좀 축적을 해서 환경 조건이나 아니면 교량 여건별로 어떤 현황이 이제 말하자면 한 점이 찍히는 거구나, 지금은. 그 향후에 이제 진단을 하다 보면 2점이 찍히고 3점이 찍히면 이게 이제 트렌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구조 해석을 하셨던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는 그 이렇게 특정한 교량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구조 해석 모델을 직접 관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그래서 진단업체가 물론 일을 하겠지만 진단업체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해서 갑자기 해석 모델 만들면 이제 뭐 중구난방이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쭉 뭐 하중지하 시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응답에 대한 내아래 평가가 좀 이루어지면 좋으니까 이 구조 해석 모델을 관리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어려운 점은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구조 해석 모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이건 학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특히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보이거나 아니면 정량화가 힘든 뭐 부식이나 이런 거는 더 어려운 부분이라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아까 이제 그 이정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규 시설물 쪽에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이거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세그먼트 접합부의 덕트 이음을 기계식으로 아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뭐 기계식 이음이 이미 나온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가지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6가지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교량별로 중점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든지 또 데이터 기반 엔지니어링 연구들을 해서 저희가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신규 시설물 설계에서도 이 경험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과기대 김진국 교수님 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진국입니다. 네, 어,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완성도가 오늘 뭐 완료이기도 해서 그런지 가장 좋은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연구 내용을 봤을 때는 처음에 뭐 해외 사례 조사부터 시작해서 샘플링 기준을 적절히 세우고, 그리고 사전 모급 실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QR 코드 기반으로 또 DB화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부식이나 공극에 대해서 정량화해서 그걸 현장 계측 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교량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뭐 PSM이나 FCM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특정 공법이라고 해서 이게 공극이 더 많이 생기고 부식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량대교라든지 특정 뭐 설계 조건, 시공 조건, 뭐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구조적인 성능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 뭐 공용되고 있는 교량들이 다들 몇십 년간 지나온 거고, 지금 상태에서도 공극이 있던 없던 어쨌든 강연선이 상당 부분은 건전하게 유지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과연 그러면은 그 강연선이 앞으로도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인지 또는 어느 순간에 그게 진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공법에 따라서 중성화라든지 뭐 연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어떤 임계치만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또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론 여기 어쿠스틱 에미션 같이 파단이 생기고 나서 파단을 감지하고 파단이 생기고 나서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사건이 이제 이벤트가 딱 일어난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소 조금 늦은 대응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적절한 대응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를 드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덕트 내 분위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것은 뭐 중성화 조건이라든지 연분량 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어떤 조건들이 부식을 조금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유발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DB화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해서 어떤 영향들이 조금 더 그 부식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을지라는 것과 그리고 DB화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나중에 향후에 이제 조금 더 데이터화를 한다면은 그 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영향인자들을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어쿠스틱 에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영향인자들의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면은 적절한 시점에 그래도 대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으로도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연구를 조금 더 뭐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쿠스틱 에미션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은 정론청 국가교처럼 결과적으로는 강연선이 끊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그 상황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주지 않을 상황이냐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건견에서 이렇게 FBG 센서 같은 것들을 매설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뭐 저도 최근에 비슷한 연구를 조금 수행을 하긴 했었는데 어떤 그런 변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변형률 기반 또는 변이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금 뭐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성능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패러럴하게 같이 추가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는 확보를 한다면은 혹시나 어느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안전성을 더 높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AA 모니터링도 좋지만 덕트 내부의 상태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강섬유 센서와 같은 그런 직접 이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좀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올 ENC 성영규 상무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영규입니다. 우선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연구 성과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동안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 내부 텐던을 다뤘다는 그걸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가 마쳐진 상황에서 제가 어떤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린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보고서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두의 그 수평 텐던에 대해서 그 고저차가 설치되는 텐던을 그 복부 수직 텐던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늦지 않았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실제로 뭐 많지는 않지만 복부에 교량 복부에 수직으로 설치가 되는 텐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 강연선보다는 강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런 수직 텐던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이것들이 보수된 사례들도 있고, 문제가 단설이 돼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 복부 수직 텐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단어 선택은 너무 늦지 않았다면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A나 그 광섬유 센서 기반된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그 당장의 그 활용도는 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게 시작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일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과제에서 적용됐던 어떤 그런 대상 교량들 말고도 다른 교량들이나 구조물에도 이게 더 확대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또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 뭐 서울시나 서울시설공단에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계속 지속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제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유지보수 활동, 그 교량이든 구조물이든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전 프로세스는 일단 그 대상 구조물에 대한 진단을 하고 조사 점검을 하고, 뭐 어떤 형태로든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또는 그 보강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과하지만 어떤 그런 예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의사가 그 환자를 진단하는데 뭐 비파계는 아니죠. 이제 뭐 엑스레이나 그 MRI 이런 것들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걸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환부를 열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환부를 열고 나서 진단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단과 점검과 보수에 대한 게 이렇게 서로 따로 개별적으로 독립된 행위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건 어떤 같이 연관이 되거나 최소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단 주체가 보수할 때에 어떤 개입을 할 수 있거나 같이 어떤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지 보수 활동이 진행이 돼야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 더 효과적인 그런
활동들이 될 수가 유지보수 활동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국내 그 발주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발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는 알고는 있지만 뭐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상입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지보수 활동에서 진단 점검하고 보수 보강이 너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상호 협력이 되고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부 수직 텐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김영진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복부의 수직 텐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용어를 쓰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그 구조계산서나 이런 데에 서울시의 진단보고서나 이런 데에도 조금 약간씩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냥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쓰는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저희 과업은 텐던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부에 이제 수직으로 광봉 형태로 이렇게 배치된 그런 형태의 바들이 있는데 그 바들은 말씀하시는 복부 수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 과업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업은 상부 슬래브와 하부 슬래브와 이 복부에 동방향으로 쭉 배치되어 있는 이런 텐던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상부 수평, 하부 수평, 복부 수직 이렇게 용어를 좀 이렇게 왜냐면 보고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 텐던은 어떤 유형의 어떤 텐던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저희들이 쓴 거고요. 이것이 뭐 일반적인 용어로 이렇게 쓴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그냥 레전드 기호로 이렇게 봐주시면 네네네,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마 성상님은 이제 향후에 그 일반적인 쓰는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네. 유지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슬라이드 웹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의견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중에서 네, 조금 내려보시겠습니까? PSC 균열을 살펴보는 것 말고 처짐을 검토해서 텐던의 파단 여부를, 손상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영진 박사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이제 PSC 교량들 이렇게 점검을 많이 다녀보거든요. 국토산 교량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제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육안으로 볼 때 모든 PSC 교량들 캠버가 있잖아요. 캠버를 보면 그 교량의 상태를 웬만큼은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점검을 해서 뭔가 액션을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량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짐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준계를 이용해서 그럼 상시로 이렇게 처짐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볼까 뭐 그다음에 제안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 참 아이디어는 처짐 가지고 어떤 그런 걸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질문 중에 이 원효대교 북단
염화물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화물량이 지금 우리가 그 0.4% 정도가 이제 그 임계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크면 이제 부식이 이제 개시될 거다는 걸로 지금 보는데, 하여튼 그 양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뚫어서 봤을 때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게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다시 그라우트를 리그라우팅 할 때 그런 저기 재염 처리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좀 서울시에서 그 관련 종합적인 대책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쭉 한 5가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공급이 발생하는 게 주로 재료 문제니까 그라우팅 방법, 그라우팅 재료에 대한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공급에 대한 그리고 녹에 대한 비파괴 방법 검토가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발생 공급에 대한 보수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의견 주셨고요. 4번째가 외부 텐더를 보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하셨고, 네, 5번째 네, 설계 단계에서 좀 창의적인 기술이 보완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5가지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패널 분들 중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잠깐 우리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또 참석하고 계신데요. 유현선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미소되어 있습니다. 네. 유과장 유현선 팀장님. 예, 저 서울시 유현선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실 때 저희 노량대교 신규하고 전년천국과 2교 여기에 추가로 안전성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조사의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정해야 될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김영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조사는 그 저기 뭐야 원래는 이렇게 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까 텐던 임계점이라고 해서 부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저희가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 지점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중에 손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해서 교량의 그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어느 정도를 조사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매뉴얼에 조금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단하고 좀 그 협의를 할 거고요. 나중에 서울시하고도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제시하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매뉴얼에 지금 제시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솔직히 예산을 확보하려면 매뉴얼대로 해서 조사해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진 박사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단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조금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혹시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신지요?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기회에서라도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김영진 박사님, 그리고 패널로 수고해 주신 심창수 교수님, 김진국 교수님, 서영규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시간을 마치고 끝으로 우리 서울시설공단 박윤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의 도로관리본부장 박유정입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시설처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1월 20일자로 이제 본부장 보임을 받았는데,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공공기관 최초로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데도 모든 정보를 공개 공유하는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에도 도로 유지관리 실무자들이 도움이 되는 공유회장을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개최된 오픈 이노베이션에 많은 의견들도 주시고 아주 열띠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들과 서울시 그리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 조사하고 연구한 장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진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불확실했던 내부 텐덤 교량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량별로 점검과 조사 매뉴얼을 수립하여 향후에 이제 내부 텐덤 교량의 유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에 A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구축을 통해서 국산 장비와 외산 장비를 비교 검토를 통해서 국내 장비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게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향후에 저희 공단에서는 그간의 이제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점검 기술을 고도화하고 TSC 교량 유지관리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도 소개도 하고 하여간 유지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전문가 및 전문가 모두의 영향을 항상 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2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한 거를 1시간, 2시간 안에 모두 공유 드리고 의견을 받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량 및 구조공학회 기술 나눔 톡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별로 세션별로 해서 별도의 시간을 또 할애해서 많은 분들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유현선 팀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매뉴얼에 기재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상의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쪽으로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대 최고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180여 명이 참석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가 개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러스가 노후 인프라의 선제적 대응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관리 주체로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주신 장승엽 교수님 그리고 패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